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네, 올해 초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여전히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만 벌써 5조 원 넘는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있어 인상폭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기 가스요금 인상폭은 이번 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32조 6천억 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낸 한국전력. 1분기에도 5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를 평균한 건데 연초 요금 인상 덕에 손실이 10조 원을 훌쩍 넘었던 작년 4분기의 절반 선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막대합니다. 한전의 적자 행진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 판매 단가가 근본 원인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전기 1kWh를 팔 때마다 15.9원씩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적자의 원인은 연료비가 갑자기 올라간 거였기 때문에 요금 인상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킬로와트 시당 51.6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1분기에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킬로와트 시당 13.1원 인상이 이뤄졌지만 2분기 인상은 여당의 여론 눈치 보기 속에 한 달 넘게 표류 중입니다. 여당은 한전에 고강도 자구책을 먼저 주문했고 한전은 부동산 등 자산 매각,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이 담긴 자구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이 자구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한전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구안을 여당이 수용하면 2분기 요금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있어 인상폭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10원 안팎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킬로와트 시당 10원이 인상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월 3,480원 오릅니다. 연합뉴스 TV 김종력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 3, 4년간 자영업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리두기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방역 조치에 큰 타격을 받은 업종들은 3분의 1가량 사라진 반면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 등록업체는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쇼핑 문화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바뀌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가 바꾼 생활업종의 변화들 이재동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동네 호프집. 간판은 있지만 점포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뒤 급감한 매출에 주인이 더는 버티지 못한 겁니다. 한 달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잘 안 돼서 가게 아예 접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해 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전국 호프 전문점은 약 2만 6천 곳으로 4년 전인 2018년 말보다 25.7%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간이주점 등록업체는 33.8%가 감소했고 이어 구내식당, 예식장, PC방이 감소율 상위 5개 업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코로나 기간 거리두기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방역 조치에 큰 타격을 받은 업종들입니다. 이것도보다 뭐 문제는 상인데 나 대출 몇 억씩 받았으니 어디 안 받아. 반면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 등록업체는 2018년 말 21만 8천여 곳에서 작년 말 54만 3천여 곳으로 148% 급증했습니다. 쇼핑 문화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늘어난 국내 여행 증가는 펜션, 게스트하우스의 성황을 이끈 반면 여관이나 모텔은 11.8% 감소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해도 오래 버티기는 어려웠습니다. 존속 연수가 가장 짧은 업종은 증가율 1위 통신 판매업으로
2년 7개월에 그쳤고 증가율 3위 커피 음료점도 평균 3년 1개월이면 문을 닫았습니다. 빠르게 늘어난 업종일수록 폐점 속도도 빨랐단 뜻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네,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낭패 보신 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 참 막막하실 겁니다. 이때 누군가 손실금을 보전할 방법이 있다고 접근해 온다면 어떨까요? 이런 심리를 악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한 번 넘어간 돈을 돌려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상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인 거래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회사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자를 찾았다. 손해를 보상해준다는 전화에 80대 A씨는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넘겼습니다. 회사는 1억 원을 보낼 테니 이를 다른 계좌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특정 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내준다는 명목이었고 잠시 뒤 A씨의 통장으로 정말 1억 원이 입금됩니다. A씨는 자기 돈이 아닌 만큼 안내대로 다시 돈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1억 원은 A씨 명의의 대출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A씨의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이용해 몰래 대출을 받은 겁니다. A씨의 대출금은 결국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주식이나 코인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늘면서 금융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했습니다. 전화금융 사기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는 전화로 오는 거는 무조건 전화금융 사기를 의심하는 거를 습관으로 가져야 됩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한 번 넘어간 돈을 돌려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송유관과 가까운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당 가운데는 전직 대한송유관공사 직원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모텔 지하실 창고. 한켠이 뻥 뚫려 있고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강목과 파이프로 가벽도 설치됐습니다. 58살 A씨 등 8명이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기 위해 굴착한 땅굴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인 사이로 지난해 5월부터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총책과 자금책, 기술자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도유에 성공하면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상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 가운데 기술자 B씨는 전직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충북 옥천의 한 주유소를 임차한 뒤 거기서 땅굴을 파 송유관에 도달하려 했으나 굴착 과정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청주의 한 모텔로 범행 대상을 변경하고 모텔을 통째로 임차했습니다. 오천 컨설팅 받고 2, 3층은 이제 손님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된 거죠. 사람이라고 그냥 사람이 무서운 거죠.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해 가로 81cm, 세로 74cm, 길이 9m가량의 땅굴을 팠습니다. 하지만 이 땅굴이 송유관에 도달하기 직전에 경찰에 적발되면서 실제 기름을 훔치지는 못했습니다. 그 모텔에서 송유관까지 한 6m 정도, 우리 지하 3m 정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굴착하는데 아무래도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모텔을 범행 장소로. 경찰은 땅굴 위치가 하루 평균 차량 6만 6천 대가 지나는 국도변 지하여서 붕괴 위험도 있고 송유관 폭발 가능성도 있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땅굴을 원상복구하고 안전점검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네, 20살의 6.25 전쟁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룩셈부르크 참전용사가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참전 경험으로 한국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고인은 최소 10차례 한국을 다시 찾았고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협회장으로도 활동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장례식에 아리랑을 불러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현지에서 열린 장례식장에 정빈나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오 아리야 고미노노 모감다. 기억을 더듬어가며 서툰 한국어로 불러보는 아리랑.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질베르 호펠스 씨가 가장 좋아한 한국 노래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그의 추모곡이 됐습니다. 고인은 20살이던 1952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참전했습니다. 그는 생전 전장에서의 기억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And for Christmas, the helicopters bring us a good menu. Christmas menu. Yes, Food. So what did you eat? turkey. 참전 경험은 한국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룩셈부르크로 복귀 이후 최소 10차례 한국을 다시 방한했고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협회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He was very aware that the Korean people was till this day very thankful for all the people, not only Mr. Haufeld, but for all the people who helped the Korean people, and he was so proud of it. 룩셈부르크에서 연합뉴스 정빈나입니다.